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슈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정책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때 드렸었던 이야기가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생각보다 효과는 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의 공약대로 관세와 감세 정책이 100% 시행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함께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미칠 영향으로 현재의 강달러가 일부 되돌려질 가능성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짐이 실제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특정 품목에만 관세 부과 검토, 철강 배터리, 태양광 패널 유력. 기사 제목부터 약간 솔깃하죠? 그래서 기사를 슬쩍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에서 20% 매기는 보편 관세를 주장했고, 이 주장은 대선 승리 뒤에도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취임 2주를 앞두고 트럼프 측근들이 여전히 모든 나라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계획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부과 대상이 모든 수입품이 아닌 특정 품목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안보 또는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품목들에만 관세를 물리는 방안이라고 하네요. 다만 아직은 논의 단계로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원 의장 연임 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역학이 큰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존슨 하원 의장 연임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분이 하원 의장이 되는 데에는 쉽진 않았습니다. 1차 투표에서 연임에 필요한 과반 득표에 2표가 모자라서 실패를 했고요. 트럼프가 급히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린 뒤에야 연임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은 하원에서 민주당의 3자리 정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하원을 완벽하게 장악했었다면 트럼프가 밀고 있는 하원 의장 후보가 하원 의장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공화당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잡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상당수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는 보편 관세를 밀어붙일 경우에는 하원에서 반란표가 일부만 나와도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트럼프의 보편 관세 후퇴를 부른 배경 중 하나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 관세를 시행할 경우에 멕시코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식료품 가격을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물가 상승 이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 부품이나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의 제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보편 관세를 철회하고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를 물리는 방침으로 선회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품목들이 논의되고 있냐면 현재는 방산 공급망, 핵심 의료 공급망, 에너지 제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간단히 정리드리면 원래는 미국에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50% 특별 관세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편 관세를 철회하고 새롭게 철강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특정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내 관세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틀렸다. 워싱턴 포스트도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그저 또 다른 가짜 뉴스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은 가짜 뉴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언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감세 정책은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채 발행량을 늘려서 부족한 재정 적자를 충당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역시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미국은 몇 년 전에 인플레이션 문제로 큰 고생을 치르고 나왔잖아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관세와 감세 정책으로 인플레를 심화시킨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대로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개의 기사만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우려에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하에 마이너스 금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주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앞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오히려 금리를 더욱더 빠르게 내리고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서서 다른 나라들은 미리미리 자기 나라들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현재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수출 물가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 만큼 그 나라들은 화폐 가치를 낮춰서 물품 가격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관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것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관세를 상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홀로 달러만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또다시 인플레이션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시행하는 관세와 감세 정책이 결국에는 도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편 관세 철회 뉴스 전후로 달러가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트럼프 당선 이후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편 관세 철회 뉴스 전후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볼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트럼프 당선 이후 쭉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보편 관세 철회 소식 이후로 이상하네?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트럼프 당선 이후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자산 가격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이후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감세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국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 적자를 메꾸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도 재정 적자를 메꾸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이 현재 발표된 정책을 기반으로 했을 때 향후 10년간 재정 축소 전망치를 계산해 봤습니다. 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향후 10년간 지금 이대로 관세를 시행했을 때 2.7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보편 관세가 철회된다면 이러한 재정 축소 전망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진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심해진 재정 적자는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앞으로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국채 발행량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갔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편 관세 철회 뉴스 발표 이후로는 관세 정책의 후퇴로 인해서 부족한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상승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국채를 더 발행한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은 패권 국가이자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채를 사줄 사람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채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텀 프리미엄이 정리된 자료입니다. 최근 10년간 텀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국채 금리에서 기간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앞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올라간다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텀 프리미엄이 0.7%까지 올라갔는데요. 많이 떨어져 봤자 앞으로 0.4%, 이 이하로는 내려오기 힘든 구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채 투자하다가는 골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국채 투자에 대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튀어라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튀어야 됩니다. 국채 시장에 긴 겨울이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주식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의 성장주나 AI, 반도체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있어요.
앞으로 고금리를 능가하는 성장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설프게 다른 섹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채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려드린 글이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히만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5일날 올려드린 글인데요. 국채 투자 이제는 해도 될까? 실은 네프콘에 어떤 분이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기에 이것을 설명드릴 겸 겸사겸사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다 같이 설명드렸었던 글입니다. 글을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고요. 쭉쭉 내리다 보면은 위쪽은 브라질 10년물 국채금리, 아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세 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 큰 문제만 없다면 대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차라리 AI 기반하여 미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는 게 낫고, 그리고 저평가 관점에서도 신흥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굳이 국채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10년물 국채 텀 프리미엄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미국 국채의 경우 텀 프리미엄이 2015년 이후 최고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텀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장기물에 투자했을 때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보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무언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텀 프리미엄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인플레이션이 재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감세 정책이 사용되면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채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쭉쭉 내려보면은 그런데 제가 이 타이밍에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아시죠? 굳이 국채에 기어 들어가서 투자해야겠습니까? 만약에 매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198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재발해버리면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골로 갑니다. 인플레가 치솟으면 기준금리를 비롯한 중장기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하거든요. 반대로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2022년 상황이 다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최악으로도 갈 수 있고요. 국채 투자를 하면 수익은 적고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 처해 있으니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